서울 외곽 회색빛깔의 오래된 건물 2층.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낡은 천막 아래로 박화선 신당이라는 세 글자가 바랜 현수막에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매일 회장 사모님들이 붉어진 얼굴로 돌아갑니다. 차갑고 흐트러진 표정과 옷. 오늘은 다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그녀. 그녀는 이곳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박화선 신당과 그녀의 숨겨진 정체에서 통쾌한 반전이 우리 눈앞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을 그녀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그 앞에 멈춰섰죠. 검은 카디건 위로 머리를 단정히 묶은 중년 여성. 누가 봐도 그냥 남편 걱정으로 점 보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사업이 계속 안 풀려서요. 혹시 사주가 막힌 걸까요? 그렇게 말을 건넨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 무속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흰 도포에 염주를 감고 앉아있는 그는 한때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왔다던 박화선이라는 이름의 점술가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며 예약을 걸어두고 기업 회장 부인들이 직접 차를 대기시켜 모셔가는 그 사람.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죠. 아주 세게 붙었네요. 보통 잡신이 아닙니다. 특히 다리 쪽에 기운이 꽉 막혔어요. 여성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의 손금을 살피는 척 하더니 다른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얹혔습니다. 이건 몸으로 직접 풀어야 합니다. 이 기운은 일반 부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VIP 부인들도 다 이렇게 받아요. 남편도 내가 한마디 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표정 하나 없이. 그러나 단단해진 무속인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 눈빛 뒤에 숨겨진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단해진 결심을. 그가 무릎 위로 손을 얹고도 아무 반응이 없자 자신이 허용된 줄 알았는지 그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허벅지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귀신이 그쪽을 타고 올라간 거니까요. 내가 직접 풀어줘야만 남편분 사업도 다시 풀립니다. 그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한 손으로 무릎 위 그의 손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떨림과 차가운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엔 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이 손 덕에 남편들이 회장 되기도 했고 딸들 시집도 잘 가고 아들 사업도 빵 터졌으니까. 여성이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하고 얽혀 있는지 아세요. 한마디만 하면 누구든지 고개 숙여요. 그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무속인의 눈빛은 확신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들었을 땐 더 이상 당황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자세마저 느긋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이 방 안에서만 해도 이번 주에만 재벌가 사모님 3분 왔다 갔어요. 정치인, 검사, 장관 부인까지 줄 섭니다. 여성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은 마치 숨을 들이마시기 직전 폭풍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는 재차 다가왔습니다. 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당신 인생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까다로우셔? 그녀는 시선을 그에게서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러곤 점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명함들, 찢어진 부적, 흔들리는 촛불과 조잡한 붉은 청까지. 잠시 후 그녀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화선 선생님, 이 방 참 복잡하네요. 그 말에 그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그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혼잣말하듯 이어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오갔다니.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이상함이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모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도. 그녀의 반응이 더디자 무속인은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쉽게 안 넘어오는 사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신당 뒤편에 놓인 작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빨간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죠. 이건 특별한 분들만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놓고 굿 한 번만 돌리면 지금 막힌 남편 일도 확 풀립니다. 그가 꺼낸 건 무릎 위에 얹는 용도의 금색 부적과 작은 백자병 안에 든 액체였습니다. 이건 몸에 직접 발라야 해요. 기운이 맺힌 데를 손으로 눌러서 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한껏 단단해진 몸으로 그는 여성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금 딱 하면 좋아요. 귀신도 아직 완전히 자리를 못 잡았을 때니까. 자리 잡고 나면 나도 손 못 대요. 여성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을 감싸준 손만 천천히 조여왔죠. 자, 이거 무릎에 살짝 얹을게요. 그 다음엔 종아리 아래까지. 그는 정말로 행동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가 다가오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박화선 선생님,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명확한 톤이 들렸습니다. 단호함, 거절, 경계. 무속인은 멈칫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아휴, 예민하시네. 그런 마음으론 기운 못 풉니다. 그리고 이 방 참 복잡하다고요.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모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까? 무속인은 다시 자리에 앉더니 두 손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그 손끝에선 이미 영험함 대신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오히려 귀신이 더 깊게 들어가요. 당신의 깊은 곳까지 말이죠. 그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나도 책임 못 집니다. 몸에 이상 생길 수도 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혹시 남편 몰래 오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기 CCTV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이 무거운 거 몰라요? 그는 탁자 밑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엔 굿비용, 부적비용 명세서라 적힌 낡은 전표와 붉은 천에 쌓인 부적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고 가셔요. 부적은 가슴, 배, 허벅지 쪽에 붙이는 게 효과 좋아요. 모텔 같은 데서 정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장소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텔이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기류를 가르고 퍼졌습니다. 무속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 많아요. 처음엔 다 예민하다가도 결국 나한테 다 고맙다고 합니다. 이 손 한번 잡고 인생 바뀌었다고요. 그는 웃으며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바로 위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정면으로 밀어냈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무속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말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몰라요. 당신 남편 나중에 무릎 꿇게 되는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귀여웁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점보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작은 호흡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늠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표정엔 감정이 없었고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고민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무속인의 눈빛이 바뀌는 걸 그녀는 눈치챘습니다. 처음에 여유로운 조언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손을 뻗는 타이밍만 엿보는 포식자의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느긋했고 손짓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심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 방 안엔 다른 사람도 CCTV도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순간 그녀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상대의 얼굴을 찢어내듯 정확하게 겨냥했고 입술은 가볍게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기록하고 붙잡고 끝낼 순간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마치 사냥당하는 이가 아니라 덫을 완성해가는 사냥꾼처럼. 몸이 많이 차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손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지압하듯 문지르듯 마치 치료인 척 가장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우면 귀신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피가 안 통하면 복도 안 풀리고 운도 안 들어와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온몸이 짜릿해지며 떨림이 이어졌습니다. 분명한 건 그 떨림의 원인이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그건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쪽으로 탔어요. 허벅지를 타고 가슴까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지금 잡지 않으면 손 써도 늦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막았습니다. 그 손끝엔 분명한 경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방식은 저는 좀.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아무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민하시네. 다들 처음엔 그래요. 근데 결국엔 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는 다시 손을 되찾듯 무릎 위로 올리며 느릿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에요.
이 손 한 번에 부인 남편이 이사해서 회장 된 사람.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지금 막 점점 깊어지는 공포와 혐오, 그리고 자기 방어의 결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한마디 하면요. 당신 남편, 내가 무릎 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손을 내렸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굳게 담은 입술과 가늘게 흔들리는 손끝이 그녀가 지금 얼마나 차갑고 정확하게 판단 중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허벅지에 머무는 시간은 상식의 선을 넘었습니다. 지압도 치료도 아닌 의도된 침범이었습니다. 힘 빼세요. 거기 꽉 막혔어요.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몸이 굳고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무릎을 넘어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오던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세요. 그 말에 그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지나치다고요? 나는 지금 살려주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들 망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내리깔았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 이름이 뭡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보면 바로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되는 거 상상은 되죠? 그는 피식 웃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손은 여전히 탁자 아래에 놓인 그녀의 다리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모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빨간색 볼펜으로 단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면 조용하고 안전해요. 부인 같은 분들 원래 이런 방식으로 다 풀고 가십니다. 괜찮아요. 밖에 앉으세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굴다가 남편 무릎 꿇는 꼴 보면 더 후회하게 돼요. 그녀는 손을 가만히 모으고는 이번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짜로요? 그 짧은 말에 그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 숨소리, 시계 소리까지 모든 게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선 처음으로 불확실함이라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딱딱.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리듬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무속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남편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그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도 결국 내 말 들어야죠. 그녀는 손가방에서 하얀 명함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는 슬쩍 내려다보다가 표정을 읽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그 남자, 내 남편이에요. 무속인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셔츠 안쪽에서 작은 블랙박스 크기의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방금 전부터 여기서 오간 모든 말과 영상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녀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글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방 안에서 오늘 벌어진 일, 내가 세상에 꺼낼지 말지는 지금 당신 다음 행동에 달렸습니다. 무속인은 손을 허공에 흔들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마른 채 떨릴 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탁자에 명함을 하나 더 올려두었습니다. 그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그룹 회장 부인 김서연. 무속인은 그녀의 명함을 본 순간 의자에 주저앉듯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회장 부인이면 그분 설마 그 김 회장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탁자 위에 놓인 종이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까 주신 이 주소, 여기 CCTV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속인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엔 굵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카메라 없다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셔츠 안쪽에서 작은 카메라 렌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단추 사이에 매끈하게 숨겨졌던 초소형 녹화 장치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 행동, 손 움직임 하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무속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우려다 말고 허공에서 손을 버둥댔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부인, 잠깐만. 제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지금 무슨 말 하셔도 녹음기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점집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질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당신 이름 이제 기사로 보게 될 겁니다. 무속인은 벽에 등을 기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웅크린 그 모습은 방금 전 VIP들 줄 세운다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점친 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였을 겁니다. 무속인은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숨이 목에 걸린 것처럼 잠깐만요, 혹시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 녹음기 속에 그대로 남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탁자 위에 흩어진 부적, 허겁지겁 숨기려 했던 종이봉투, 그리고 그녀가 두고 간 명함 2장이 그의 시야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 붉은 글씨로 인쇄된 회사 로고와 함께 적힌 이름, 서연재단 고문 김서연. 무속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종이들을 손에 쥔 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아무 말 없이 점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딱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녀의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안 돼. 탁자와 의자가 넘어지며 무속인은 온몸으로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건물 복도를 내려가기 직전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그 영상, 그거 없애요. 지금. 그녀는 순간 몸을 휘청이며 계단 난간을 짚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변은 적막했고 낡은 복도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무속인은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나 진짜 끝이에요. 당신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실수였다고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팔에선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붙잡혀 있었죠. 그는 눈에 띄게 광기가 섞인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하나만 조용히 하면 나 다 돌릴 수 있어요. 아직은 손 쓸 수 있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말 이 손을 안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굵은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서연 부인님,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계단 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팔목을 덥석 잡은 무속인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놓으시죠. 무속인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명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김도윤, 박상철.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시간에 오셨네요. 방안 다 열어두었어요.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속인은 경찰이 다가오자 주변을 살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입은 벌어졌고 두 손은 떨리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 오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찰관 한 명이 점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 녹음기, 명함, 부적들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 맞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고개를 돌려 무속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화선 씨, 지금부터 귀하의 신당에 대해 성추행 및 사기 혐의로 정식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무속인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거 다 계획한 겁니까? 나 테스트한 거였어요?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방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 점집 뒤편에서 또 다른 남자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백업 영상을 다 확보했습니다. 포털 쪽엔 이미 보도자료 배포 준비 끝났습니다. 무속인은 그제야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회장 부인이 아닌 그 회장 집안을 직접 움직이는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이제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죠. 무속인의 입이 벌어진 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차분하게 점집 문을 다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점집 안조명이 꺼졌습니다. 마치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듯 점집 안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형사 한 명이 벽에 걸린 액자 뒤를 들춰보다가 납작한 바인더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류 안엔 수십 장의 명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부적시술 일자, 그리고 요청사항이라는 항목.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들 미국 유학 비용 벌게 해달라. 정렬된 부적 비용 500만 원. 남편 외도 끊게 해달라. 숙박 굿 장소 기록 7시 모텔.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몸에 손을 대는 방식이 낯설었지만 다들 용하다고 해서 여러 장 중 형사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피해자 사인으로 추정되는 문건입니다. 내용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명단 속 이름 중 절반은 이미 저희 쪽에서 잦은 진술을 받은 분들입니다. 언론사랑 공동 대응 진행 중입니다. 무속인은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과거
TV 방송에서 신의 목소리라며 떠들던 장면들, 정계 인사들과 사진 찍던 순간들, 고급 차량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던 장면들이 모두 잿더미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사가 외쳤습니다. 팀장님, 신당 옆방에서 여성 속옷 박스와 개인 핸드폰 사진 수십 장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가야겠네요. 무속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돈 벌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건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손길을 원한 게 아니라 절실함에 속은 거예요. 며칠 뒤 뉴스 헤드라인에는 박화선 신당이라는 이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고위층 상대 무속 사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피해자만 23명, 무속인의 실체 드러나, 전 재벌가 전속 무속인, 몰카성 범죄 정황에 사회적 충격. 포털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 부인이라고? 그동안 당한 사람들 많았겠네. 무릎 만지면서 귀신 나간다? 정신 차려야지. 점집 앞엔 다시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점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사 카메라와 수사 차량들이 줄지어 진입하기 위한 대기줄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원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들 돈 많고 힘세 보이니까 그냥 믿은 거죠. 그날 이후 박화선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모든 포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방송 출연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그가 속했던 단체, 협회는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재단 이름으로 피해 여성들에겐 법률 자문과 치료비가 익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한 피해 여성은 울면서 기자에게 말했죠. 처음엔 저도 그냥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저 대신 그걸 밝혀줬다는 게 숨이 트였어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저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어느 오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명함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점집 탁자 위에 올려두고 나온 그 명함. 대한민국 5대 그룹 회장 부인 김서연. 그녀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화선의 몰락을 반가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엔 그를 여전히 진짜 신령이라 믿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분 덕분에 암 완치 판정 받았어요. 거기 부적이 진짜 효과 있었습니다. 당신들 아무것도 모르고 매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인이 함정 판 거 아니에요? 한 중년 여성은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선 선생님 말 듣고 정말 딸 결혼도 잘 보냈고 남편 일도 풀렸어요. 그분이 사람을 만질 땐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기운이 막힌 데를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던 여성의 눈가엔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분들한텐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믿었어요. 지금도 혼란스럽네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 사람 악마일 수는 있어도 내겐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아래엔 또 다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적은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지면 그건 이미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김서연이 앉아 있는 창가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손에 쥐고 있던 명함 한 장을 접어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혼잣말처럼 나온 말, 모두가 다 믿고 싶었던 것 뿐이겠죠. 그 말 뒤로 서랍 안에 넣었던 명함 위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엔 짧게 써 있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믿음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 그대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엔 저녁 햇살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 한쪽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은퇴한 남편, 그리고 젊은 시절 사회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동료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기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영상 파일들은 오늘을 증거 삼아 또 다른 어딘가에 침묵당한 사람들을 향해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박화선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겠지만 그가 만들어낸 상처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그녀였다면 이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박화선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분 덕에 저 인생 바뀐 사람이에요. 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댓글엔 박화선을 옹호하는 글들이 빗발쳤습니다. 부적 덕에 합격했어요. 나도 직접 만져봤지만 불쾌하진 않았어요. 결국 돈 많은 부인이 질투한 거 아냐? 하지만 비가 온 뒤 날씨가 맑아지는 것처럼,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사흘 뒤 뉴스에 또 하나의 특종이 보도됐습니다. 박화선 옹호 영상, 대부분 조작 정황 드러나 인터뷰자 다수 협박받았다는 진술 확보, 과거 상담자들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으로 입막음 당해 영상 속 눈물 흘리던 사람은 검찰 출석 후 기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협박받았어요. 제 가족 이야기까지 건드리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 박화선 씨가 날 손대고도 말하면 내 딸 사진 퍼뜨릴 거다고 협박했어요. 이후 포털 사이트에 달렸던 박화선 옹호 댓글 수천 개가 동일 IP, 특정 홍보대행사 주소에서 작성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분노했고 이번엔 진짜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 정도면 악마다. 감싸던 사람들까지 거짓이었네. 그리고 어느 조용한 골목길, 그녀는 작은 커피숍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냈던 한 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이 반응까지 예상하신 거예요? 김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늘 예상보다 오래 걸릴 뿐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그녀는 한 발자국 물러서 있었지만 가장 앞에서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이 그룹 회장이 되었을 때도 축하 인터뷰 하나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이 없었고 사진 한 장 찍힐 때조차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한때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세상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혼자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녀는 단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을 대신한 증인이자 대변자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모으고 말없이 견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입 다무는 사회는 가해자가 입을 여는 사회가 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질서와 책임만 붙들고 그녀가 남긴 건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많으면 포기할 것도 많아져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면 포기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진짜 강한 사람은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말없이 지켜보다가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김서연, 그녀는 한 발자국 물러서 있었지만 가장 앞에서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회를 지켜보며 정의를 실현한 인물입니다. 김서연은 겉으로는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강한 정의감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업을 이끌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박화선 신당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남편의 사업 운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불의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화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박화선의 부적절한 행동을 직접 경험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점집 내부의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며 그녀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박화선의 만행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화선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서연의 폭로 이후 박화선의 점집은 폐쇄되었고 그녀의 부정행위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경찰과 국세청의 수사가 이어졌고 박화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박화선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삶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들 중 상당수가 박화선의 협박이나 금전적 유혹에 의해 조작된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서연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며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조용한 정의는 가장 강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낸 존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몫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끝이 나지만
믿음이란 이름으로 가려졌던 거짓. 그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지 않은 한 사람. 그녀가 보여준 정의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누군가의 신념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엔 반드시 드러나야 할 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건 믿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